출석 요청을 받았다는 건 일단은 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런 카메라 이용 촬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아니면 나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딱 들이밀면서 갑작스럽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쳐들어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 자체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옮겨서 그 주거지나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컴퓨터에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정보가 이미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출석 요구를 한다는 건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정말 카메라 이용 촬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조력을 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조사 출석을 요구를 받으셨으면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을 해서 내가 어떤 경위로 이런 출석 요구를 받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덜컥 전화 왔다고 해서 조사 일정부터 잡지 마시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112 신고나 아니면 고소장이나 고발장이나 이런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출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억울한 점이 있다, 오해였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가는데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죽는 과정에서 그거를 누가 도중에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신고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 있는 CCTV 뭐 이런 부분을 확보를 미리 할 수 있다면 미리 확보를 해서 나의 억울함을 소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객관적인 정보가 있고 나도 실제로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빨리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와 이제 연락을 해서, 특히 이제 피해자에게는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또 피해자를 위해서 선정을 해주거든요. 피해자한테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획득해서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카메라 이용 촬영 같은 경우는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재판을 가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피해 사실이 많지가 않다면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사전에 빨리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무조건 그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재판으로 가게 돼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니까요. 초범이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꼭 권유해드리겠습니다.